네, 찐시황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먼저 한번 분리를 좀 해주시죠. 호재는 오늘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대표님? 왜? 말할 게 없어? 없는데. 아, 맞아, 없어. 근데 이게 아까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은 저희가 시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빠지는 것보다는 그러더라도 한두 쪽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쏠리는 게 맞습니다. 쏠리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나마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로는 일부 투자자들은 하고 있다. 매매를 하고 있고 남아있으신 분들은 제가 2달, 3달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는 트레이더들만 남아있다. 그렇지. 네. 전부 이게 단타.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모든 거를 길어야 하루. 네. 이런 분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트레이더예요, 다.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대금의 50%가 장중 단타로 하신다는 뭐 다 보셨을 거고 이게 저는요 이렇게 된 지가 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중간중간에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흥분했었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눈에 안 보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 반 정도는 그게 단기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시장의 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화요일 날 왔다 갔는데 그때보다 지수가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지수가 이거보다 덜 빠졌더라도 질은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 같을 경우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랐던 게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빠졌다가 올라온 게 중요한데 올랐던 것들 그냥 편하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 터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개미털기거든요. 이게 지금 요런 그냥 좀 약간은 봐보세요. 제가 사실은 화요일로 돌아가 보시면 제가 좋은 걸 잘 맞춰야 되는데 안 좋은 걸 잘 맞춰서 제가 그 해째는 못 하겠고 화요일 날 우리 찐시한 기억을 해보시면 가족분들 일단 아마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목요일 날 발표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소부장 선 매수세 들어올 것 같고 그때 와 오른다고 특히 아마 오후가 될 텐데 절대 쫓아가시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쫓아가서 엔비디아가 잘 나와봤자 세론, 안 나와도 세론 이럴 확률이 높으니 좀 긴 시야에서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 나왔으니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막상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지금 그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도 아시다시피 그거죠.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제가 매일 매매를 하니까 시장에 매일 참여하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누굽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또 트레이더입니다. 삼성 물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이 좀 올랐어요, 오후에. 네. 오르니까 그때 하이닉스 좀 쫓아 오르니까 하이닉스 1% 오른다 그래도 PSK 홀딩스 11% 오르는 건 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물론 PSK 홀딩스가 실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HBM 쪽 실적 나오는 거 하반기에 숫자가 넘버가 보이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러면 그 전날 사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변동성이 큰 거를 투자자들마다 세게 베팅을 한 겁니다. 각자에 맞는 논리대로. 그러니까 뭐 레거시 쪽은 덜 빠졌다 뭐 이러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덜 빠지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빠졌습니다. 이유가요. 네. 엔비디아 보고 놀라신 분들도 매도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선매수세의 매도 그리고 그냥 들고 있으신 분들의 드디어 HBM 안 되겠구나 해서 매도.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으니까는 아마 반도체가 소부장이 더 많이 빠졌을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좀 그럴듯하게 시장에 대한 뭔가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HBM의 침투율부터 시작해서 그럴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한동안은 수급을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이 맞고요. 네. 우리가 내용을 보고 레포트를 보고 혹은 컨텐츠를 말씀드릴 때는 그 컨텐츠를 보고 시장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트레이딩성에 말씀드렸고 지금 미 선물이 하락이 깊었습니다. 아침에 네, 1.3% 그렇죠. 정도인데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한국장만 끝나면 이게 미선물이 좋아진다고. 또 그렇게 너무 치부하시지 말고요. 나 오늘 오후에 보니까는 JP 모건인가 거기서 엔비디아 레포트를 했는데 잘 냈어요. 아, 목표가 그래요? 상향이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 7%대에서 4%대로 마이너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물 지수 따라오르게 될 거고요. 이런 현상이 오늘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랄까 네네.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뭐 좋다고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손 빠른 분들은 해볼 만하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붙으셨던 분들은 오늘 크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도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네. 동향이 어디로 갈까? 하나는 추세를 따라갈까? 아니면 빈집 공략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죠. 대표님 이게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미리 읽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매매가 나오고 좀 내가 해볼 만한 생기는데 이거예요. 제가 오늘 딱 장중에 11시쯤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투자자부터 카톡도 오고 오는데 엔솔 6% 올라와서 부장님 추세 돌렸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2차 전지가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제 기준으로는 한 2, 3년 안쪽으로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익혀져야지 혹은 뭐 하방 추세가 틀어졌고 이렇게 돼야지 하는데 요즘 하방 추세 다진 다음에 들어가면 어디 먹었습니까? 먹은 적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공포에 샀을 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장 매일 오면서 말씀드린 시장의 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은 무서울 때 샀다가 적당할 때 팔아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갑작스럽게 제가 바이오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뭐 이중항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기업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2의 유한양행이 꿈꾸며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러네. 너무 설레 죽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현혹적으로 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레포트 자체가. 그러면은 물론 ABL 301 뭐 고형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혹은 내년 초까지 라이센스 아웃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겁을 먹었던 터라 지금 감히 오늘 반도체를 사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고, 그렇죠? 없었을 거고, 그러면 내 제약바이오를 붙어야겠다고 해서 아침에 쭉 보니까는 ABL 바이오가 너무 섹시한 거예요, 내용이. 제가 봐도 섹시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예쁘, 저 표현 좀 죄송합니다. 너무 주가의 입장에서 좋게 나왔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뭐 매매 안 했습니다, 참고로. 안 했는데 갭상승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15%가 가는 거예요. 15% 가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아까 저기 애니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애니멀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동물적인 촉이요. 네. 보시면 대표님 이렇게 끝났어요. 1,500만 주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보이시죠? 강한 음봉. 저희 또 얼마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 오늘 고점 18%인데 플러스 4%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장중에 15%, 13% 정도의 변동성이 생긴 거고 마이너스만 수급을 볼까요, 대표님? 요게 화나는 겁니다. 보시면 개인들이 다 물린 거예요. 개인들 154만 주 들어갔고요. 기관이 다 팔았네. 기관이 오늘 근데 기관은 샀는데 연기금 샀고 투신 샀고 보험 샀어요. 근데 사모펀드에서 130만 주 갈겼어요. 야, 맘 먹고 던졌네.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져야지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보면은 이거죠. 좀 흥분한 모습이 보였던 거죠, 제 입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거 애니멀 그건데 이게 흥분하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대표님께서 여쭤본 게 좀 약간 결이 맞아지는 게 이거예요. 조금은 제가 화요일 날도 와서 겁나게 하면 살짝 들어올리고 흥분하면 때려버리는 이 시장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빈집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사람들이 잘 가던 종목들이 조선주가 됐건 전력주가 됐건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다가 네. 그냥 부러졌거든요. 맞아요. 작년에도 에코프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모든 게 다. 특히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의 시기는 상반기 주도주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네. 부러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바이오라 아니 그 뭐야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 이런 게 부러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바뀌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일단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증시의 주도주의 역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6개월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산업에 대한 경우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도체가 6개월은 썼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거죠. 삼전 하이닉스로 썼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할 만한 그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HBM의 가장 큰 상승은요, 작년이었어요. 작년 7월부터 한 11월, 12월 시기까지였죠. 엔비디아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러면은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만큼 먹었겠느냐. 저도 먹은 거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사실은요. 왔다 갔다 했을 그렇죠. 뿐이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조금 희망 섞인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오늘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화요일 저번 주는 승질내고 갔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선수들끼리 제 선수는 아닌데 만나면은 왜 박선수? 무슨 얘기 하냐면은요. 돈 번 사람 있어 물어봅니다. 그러게. 사석에서. 작년에는 HBM으로 번 사람이 있었고 2차전에 번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희망 드리는 부분이 보면 1년에 한 섹터에서 돈 버신 분의 개인은 태어납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무리 안 좋았던 장에서도. 네.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9월을 임하는 입장에서 하반기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뭐 금주세인데 하도 있으면 빼고 그 대주주 양도세 50억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량은 안 나올 겁니다. 그 물량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물량이 항상 우리가 추석 안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물량이 선반영돼서 추석 때 나온다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왜냐면 10월 달, 11월 달 가면 늦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팔자라는 예. 게 점점 이제 맞아요. 조금씩 경험이 생길수록 맞아요. 그렇게 앞당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4년 전에는 11월에 나왔었고 그렇죠. 3년 전에는 10월에 나왔었고 뭐 작년 9월이래 추석이래 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 물량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번분이 별로 없거든요. 올해는요. 대주주 양도세도 번 10억 이상 들어가서 번분이 내는 그치, 겁니다. 수익을 났어야지. 지금 많이 났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못 벌었다고 우리 여기 해피한 이 얘기가 아니고 조금은 우리들을 한 번 정도 우리 코리아 증시는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가 그래서 저거 태어나지 않을까. 태어나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유한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니까는. 그리고 뭐 딴 거일 수도 있고 알테오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내가 몰랐었던 다른 게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 순간 상한가를 빵 치면서 시장에서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처럼 좀 제가 오늘 질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질입니다. 오늘은. 왜냐면은 적어도 한쪽은 끝까지 올라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사람 그 참여하셨던 분이 그걸 하고 내일로 매매를 넘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너무 과했다고 쫙 팔아버리고 바이오요. 반도체는 내내 빼는데 그나마 조금 올랐는데 그 밑에서 1%인데 빠진 거 11%인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수출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는 생각보다 27포인트 많이 뭐 생각보다는 하이닉스 5% 빠진 것 치고 덜 빠졌죠. 지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질은 한 70포인트, 80포인트 빠진 장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보신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안 좋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근데 오늘 진짜 LG 엔솔, 삼성 SDI 왜 전고체가 이슈가 부각이 된 거예요? 네. 도대체 오늘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쇼커버가 있다고 봅니다. 아, 쇼커버가. 네. 왜냐하면 밑에서 숏을 친 게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요건 하우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우리 가족분들 숏을 했을 때 커버를 몇 퍼센트 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15% 정도. 그러니까
주식도 15% 운용사라든 이런 데면 15% 하면 무조건 혼자 안 하면 혼나요, 매니저들이. 그런 각 하우스별로 10%든 15% 로스컷 규정이 있거든요. 아, 로스컷 규정에 맞춰서. 그러면 이게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밑에서 엔솔도 많이 올랐고 삼성 SDI 볼게요. 그래서 5%대 올라왔는데 밑에서 30만 원대면 여기 35만 15%딱 됩니다. 30만 원대에서. 올라오면은 일부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고 뭐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롱숏펀드 얘기 안 하니까는요. 저희 수급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일부 발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론 오늘 외국인 기관도 쌍끌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매수로 잡힌 부분이 그런 롱숏펀드들 일부 매수가 이제 매수로 잡히는 거죠. 커버가. 이런 부분은 추측이 될 수 있고 굳이 뉴스를 따지자면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B 샘플을 개발할 때 합니다. 그런데 슈퍼카 공급의 추진 예정 보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냥 내용이 그냥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이유입니다. 그냥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안 한다고 아니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보도 이런 저기 추진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수급이 가미될 수 있는 일종의 양념 정도로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엔솔은 기존 강의도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눌리면은 계속 엔솔은 말씀드렸어요. 하고 그럼 그 수급이 일부만 들어오더라 엔솔 급등 나오는데 오늘도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마치 화요일장과 비슷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됐었었고 전고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또 우리가 그 저번 주에 했었던 배터리 화재 관련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 오르는 겁니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여러 가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가족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냐면 소위 그 신입사원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신입사원의 실수는 뭐냐면은 A, B, C의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신입사원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A 10%, B 8%, C 3% 오르면은 뭘 삽니까? 3%대를 삽니다. 왜냐면은 덜 깨지려고요. 왜냐면 그렇지. 테마는 무서우니까. 저희 신입사원 맨날 그래요. 7년 전에, 18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잘 갑니다. 대장을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섹터 내에도 똑같고요. 오늘도요. 이게 투자자분들은 이게 지금 오늘 그 전고체를 붙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그분들도 트레이더들일 거거든요. 트레이더는요.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니까는 기계가 뭡니까? 많이 오르는 거 사는 게 기계잖아요. 그렇지. 트레이더. 예. 오른 거는 팔고. 그렇죠. 예, 빠진 거 오를 팔고. 예. 빠진 거.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 좀 들어오는 레이크 머티리얼 살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지 마시죠. 그거 할 거면 제가 그랬어요. 오늘 내일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할 거면은 제대로 붙어서 하시든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내일 더 뜰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오늘 더 떴었던 거가 시간으로 강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 뿅 떠 또 빠집니다.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지나치게 약 올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저 오랜만에 주식 안 하겠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뭐 투자자분이 못 해먹겠다고? 오랜만은 아니고 신작서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 제 고객은 별로 없었어요. 아. 근데 오늘 저기 떠납니다라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잘 하시죠라 했는데 여튼 저도 오랜만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직원들끼리 제가 진짜로 저 8.15 오면 제가 정말 솔직한 말만 하고 가는데 직원들끼리 얘기합니다. 장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지금 너무하지 예, 지금.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에 배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럼 지금 하는 분들은 아까 말해서 개인 투자 트레이더, 전업 투자자고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식형 펀드는요 잘 모르실 텐데 주식형 펀드라고 있어요. 그거는 주식이 60% 담겨 있어야 돼요, 대표님. 무조건 무조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식이. 그러니까는 100억 사이즈면 60억은 항상 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 수익 난 거 팔고 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로테이션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래서 조금 시장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맞아요. 요즘은 SNS라든가 이러저런 것들을 해서 그 AI가 하듯이 그것도 뭐 플러스고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뭐가 팍 올라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
그냥 다 물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정확히 짚어줬고 제가 하도 해서 이렇게 말도 더듬는데 이런 경우 A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종목이 이틀 전에 그 뉴스 호재가 떴어요. 네. 근데 그때 장이 안 좋아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뭐 저는 그 종목을 추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제죠. 어제 좀 우리 개인 투자자 많이 보는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독자가 많은 텔레그램 채널들 거기서 그게 딱 들어오니까는 4%가 뜨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눈을 보고 근데 그게 2분 만에 4%가 떴거든요. 참 이것만 보고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같아. 눈치 보기 장세.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 이제 아니까 선수들은 자 어느 그 커뮤니티나 어떤 곳들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딱 뭔가 되면 그래 이건 단기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몰리니까 수급이 몰리는 맞아요. 거고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거 보고 어리버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맞아. 거고. 하다가 세게 올라가니까 진짜 호재인가 보다 싶어 그렇지. 하는 거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급의 쏠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허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 찐시황 시간에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계속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가지고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바뀔 때가 있거든요. 바뀔 때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뭔가 내가 매매 플레이를 할 거면 가족분들 외국인들 들어오는 대형주 위주가 좀 마음은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현대차 어제 인베스터데이 했었잖아요, 대표님. 네, 그랬죠. 했는데 현대차는 오늘 보시면은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참 좋았는데 네. 그냥 매도가 샥 나오더라고. 근데 현대차 외국인은 오늘 샀네요. 근데 EUV 보시죠. 7.3%입니다. 현대차 우선주. 그러니까는 이거 어떤 차이로 보시면 되냐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분들? 상대적으로 수급이 여기도 비어 있었는 겁니다. 네. 우선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본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다 알고 계시죠. 본주는 의결권이 있고 배당을 받는 건데 우선주는 의결권 주주는 아니지만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걸 우선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런 뭔가 그 밸류업에 대한 그 배당 성향을 25%가 컨센이었는데 35% 올리겠다.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게 진정한 우선주가 수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오늘로써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뭡니까? 조금 영민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은. 어제 3시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할 거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사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그 전까지 안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시 반부터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죠. 많이 영민하신 투자자 분들만 지금 일부 살아남는 환경. 그러더라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 그쵸? 너무 이렇게 중소형주 단이라든 이런 것도 또 답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그래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다가 그냥 제대로 세게 물리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아이고 그래 프로테이지를 작게 먹는 대신 빨리 치고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 액수를 늘리자. 맞아요. 이러다가 이제 한 방에 물리는 거지. 제가 정말로 하시는 안 되는 행동이 단타로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1억 하시는데 한 200, 300 매매하시면서 그러다가 한 10전 6승 막 이렇게 7승 이런 식으로 70% 확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억씩 붙어요. 단타로 붙는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시총이 작습니다. 작고요. 저도 뭐 단타 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고객 계좌에 10% 이상 실은 적이 없습니다. 한 종목 들어갈 때. 그러니까는 절대 많이 내가 익숙됐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그 큰 금액은요. 좋은 용어 있지 않습니까? 분할 매수. 그렇죠. 예. 좀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게 금투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중소형주 단이 좀 올 수도 있고요. 중투세가 좀 뭔가 바로 해결이 된다면. 근데 그거는 시기열조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거죠. 오늘 그래요. 내일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덜 빠졌거든요, 지금 시간외로.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7% 빠진 걸 반영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3%로 끝났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반도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영민하고 기민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근데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그 김태성 본부장하고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오늘 좋았던 2차 전지주는 또 어떻게 될까? 그거는 밀리죠. 그렇지.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될수록 저 장투, 중기 투자 이런 거 다 어디 가고 그냥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런 생각들이 몇 달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만약에 정말로 저도 이제 뭐 그렇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탄하는 시간이야. 하겠지만 저라고 왜 피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시장 보면은요. 그런데 최대한 정제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 카톡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그렇지. 지금 증권사 직원들 지금 죽을 맛이죠 지금. 개인 투자자도 죽을 맛이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좀 고퀄의 컨텐츠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얘는 뭐 단타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2000년 8억 오늘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지금 많이 들 빠졌는데 오늘 그런 거 왔어요 제가. 그럼 엔솔 8억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왜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그렇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좀 포트를 무방비하게 무방비하게 벌리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막 짜증난다고 갑작스럽게 오늘처럼 이제 바이오로 막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바이오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가족분들. 주도가 됐습니다. 바이오는 그건 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도의 특성상 영민하게 우리를 열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장중에 훅 빠져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건 그땐 들어올 겁니다. 마치 제가 그저께 반도체 들어온다 그러는 것처럼 지금 금요일이고 다 쫄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일도.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제 주도는요. 한 방에 잘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들어올 거예요. 근데 대신에 올라갈 때 확인하고 잡지 말자. 바이오의 특성상 한 번씩은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더 크게 흔들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한 번은 일부 내가 정찰병을 던져보자. 이게 전 내일이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 체크 포인트 뭘 봐야 됩니까? 일단 내일은요 발표하는 게 7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6월달에 완만한 내수 둔화 신호라든지 뭐 고금 장기화 여파로 고용 둔화 이런 거 나왔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제조업 미국발 IT 호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나올지 뉴스 플로우가 될지가 중요할 거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 반도체가 얼만큼 올라오는지 미국장에 따라서 눈치 보기가 계속될 거고 그렇죠.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 2,600, 2,700 박스.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 만약에 좀 미국이 너무 안 좋아서 40~5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를 좀 이룰 것 같고요. 내일 밤에 PCE 발표하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PCE가 뭐 CPI 보시면은 21년 3월 이후에 월 초에 발표해서 CPI가 2%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PCE는 CPI의 후행 지표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뭔가 미국이 빠지거나 그런 확률은 제가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트레이더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훅 빠지면 또 야 PC 뭔 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또 선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증시 흐름 네. 우리가 그래도 맞든 안 맞든 네. 지금의 벌어진 일들 가지고 한번 예상은 해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지금 다음 주 보면은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거고 네. 지금 그리고 언제죠? 추석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서두에도 좀 약간 일부러 말을 흘렸는데 아까 그 대주주 양도세가 물량이 나오는 거의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아니, 추석 때 빠진다는 원래 의미는 대주주 양도세의 선반영인 그렇죠. 거니까는
오히려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시나리오 짜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추석 지금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대표님. 보니까 9월 초까지 다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미리 빠져.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써야 될 돈들이다. 그러니까는 그게 왜 9월 초라는지가 모르겠어요. 제가 고객들도 저기 2,700이 고점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요? 그 누가 그 TV에서 그러던데 저는 TV 안 나와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경험이 누적이 안 되셨거나 혹은 조금 심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했을 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풀어서 드렸다시피 추석 때의 그 미리 팔아야 되는 그 수급은 그 의미는 양도세의 선반영 수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다. 그러면은 9월 6일 정도까지 고용주 발표 전까지는 그냥 박스로 할 거니 일단 저는 하루하루에 뉴스포로를 잘 보고 레포트를 보고 시장을 너무 쫄지 말자. 왜냐하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했어도 이 정도면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수는. 그렇죠. 버틴 겁니다. 버틴 거예요. 그 2,000조짜리가 이렇게 6, 7%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그때도 9월 초가 뭡니까?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편하지 않을 겁니다. 편하지 않지만은 8월 초에 있었던 지수 급락과는 무관한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은 내가 좀 시장에 좀 깊게 참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긴 참 엔비디아 오늘 아침에 네. 나온 뉴스로는 뭐 500억 불 자사주 맞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 시간 여유가 있었을 500억 때. 불이면 300억 달러 거기 다 넘는 그 거다. 아까 아침에 얘기한 LG전자 4개가 사라지는 거라니까. 아, 진짜. 16조짜리. 야, 그러니 이게 참 미국 증시에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한국 증시 그냥 이게 한국 증시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자포자기하기에는 안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미국 증시처럼 만들어줘. 그럼요. 강력하게 요구해야지. 되고요. 정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고 갔더니 또 증권사 직원이라고 또 거래대금 말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답답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20년 난집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보니까는 그때마다 항상 겪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해요.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그런데 뭔가 안 좋게 되면 한 번씩은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내가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이 내가 매일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부자들, 슈퍼개미들은 요러고 쳐다보고 있다니까는요. 요러고. 근데 왜 벌었으니까는. 그분들 들어오면은 진짜 정신 사납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털려서 못 삽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300원대잖아요. 그때 언제예요? 1,390원대 미국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많이 샀잖아요. 그 엔비디아 빠진 거 플러스 어떻습니까? 지금 환차손까지 큽니다. 지금 미국 값이. 그렇죠. 그래요. 예.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은 되게 불안스럽고 일단 밀리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좋았던 종목들이 막 빠지니까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요. 필요 이상으로 괜히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실력이 엄청 뛰어난 5%대 이 투자자가 아니거든. 3%대, 2%대 이런 투자자가 아니니까 왔다 갔다 했다가는 또 혼날 수도 있다. 제가 매매해보니까 대표님 딱 샀어요. 제가 호재 터지고 딱 사요. 뉴스 보고 텔레그램 보고 있고 이제 요리 째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요. 사면은 딱 2.5% 나오더라고요. 평균 2.5% 3% 나와요. 근데 5%대 마진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투자자분이 저보다 손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대면 그게 몇 분 안 되거든요. 1%면 늦게 사면은 고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장을 이해하고 또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액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그렇지만 100만 원 언더로요. 돈 벌겠다고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 지금 좀 참여하시는 거지. 지금 이 장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오늘 내가 전고체 배터리 잘 먹어서 될 것 같아서
그 전고체 배터리로 몰빵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 네. 우리가 그래도 좀 계속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테마도 순환매되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 편한 거는 저는 그냥 대형주입니다. 마음 편한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야 돼요? 엔솔 5% 올랐을 때 사면 안 되죠, 오늘처럼. 그래서 빠질 때 200일선이 오늘 뚫었거든요. 뚫었으니까 200일선 닿을 때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네. 여쭤보셔서. 그런데 조금 매매 타점을 원하신다 싶으면은 오늘 오후에 조금 좋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거래 쪽. 그리고 시간으로 지금 조금 좋아요. 좋은 이유가 뉴스가 떴어요. 석유공사에서 심포지움 하고 있는데. 맞아. 그 아까 네. 나도 잠깐 봤는데 네네. 이것도 내일 난리 나겠다 그런 네.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딱 이겁니다. 가족분들. 딱 하나만 생각하시죠. 뭐가 대장인지. 그런데 대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도. 이제까지는 한국가스공사였잖아. 작은 것들. 아, 작은 것들. 그냥 편하게 그냥 그 화성밸브였는데 그렇죠. 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걸 좀 종목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고 대형주 단에서 뭐 움직입니까? 포스코 인터랑 가스공사 두 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를 많이 움직일 쫓아잡는 게 아니고 아침에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신다면은. 근데 저는 만약에 그걸 떠서 하면은 추천은 드리지 못하고 차라리 장중에 한 번씩 마이너스가 돌거든요. 돌면 그때 하시자. 그때 그게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지금 이게 매매 아까 말씀을 그리고 조금 괜찮은 것들 중에서는 이거죠. 화요일날 제가 말이 좀 도돌이표로 돌라 장이 똑같으니까 도는데 오늘 환율이 조금 빠졌어요. 조금.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일부 원화 강세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는 수출주 또 빠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기민하게 보겠습니다. 만약 내 환율이 조금 약세로 가면은 수출주 중에서 내가 째려봤던 거 일부 들어가는 거 어떨까? 왜냐면 오늘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좋았던 것 중에서 수출주가 했던 것들이 화장품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료, 삼양식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에너지 레포트를 보니까는 지금 삼양식품 기준으로 한 10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죠. 그럼 요 정도면 하방은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코멘트를 제가 잠깐 좀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환율이 그러니까 약세죠, 약세. 약세가 조금 되면 또 그거 들어올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다리고 있자. 그런 시장을. 그러니까 내 보면 결론은 내가 할 만한 것을 추려놓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힘든 시간들 보내신 우리 박현상 부장, 그다음에 또 우리 가족분들, 네,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다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이고, 자, 오늘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네.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웃을 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네. 웃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엔비디아도 3%대로 네. 자꾸 진입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네. 하긴 근데 500억 달러면 이게 하방은 막아줄 거라고. 막아줍니다. 네. 상방에 대한 거는 몰라도 이거 이 매수세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막아줄 이런 확률이 생각으로. 막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예. 하여튼 좀 반도체주 가지신 분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면서 마무리하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